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 폼 10소리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 서류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조정 총소득, AGI라고 하죠. 그거랑 최종 과세소득. 이게 진짜 정확하게 계산된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저희한테는 세법 규정 발췌문이랑 폼 10포리 안내서가 있으니까요. 이걸 나침반 삼아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세금 신고에서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이게 그냥 실수 하나가 바로 벌금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아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총 벌어들인 소득에서 시작해서요. 특정 항목들을 좀 빼요. 그래서 AGI라는 중간값을 구하고요. AGI, Adjusted Gross Income. 그렇죠. 거기서 또다시 공제 항목들을 빼서 이제 최종적으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소득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돈 들어온 부분부터 봐야겠네요. 총소득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서류에도 아마 익숙한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받은 W2 용지, 거기 박스 1 금액이요. 네, 급여소득. 그리고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받으셨으면 1099-DIV, 1099-INT 이런 거요. 아, 네, 이자 배당소득. 혹시 연금 받으셨다면 1099R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스케줄 C 소득도 있겠죠?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받은 서류 하나하나가 신고서에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네, 맞아요. 원천 자료랑 대조해봐야 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AGI 계산인데요. 총 소득에서 빼는 항목들, 이걸 조정 항목, 어저스트먼트라고 부르죠. 아, 조정 항목. 이게 또 중요하겠네요. 네, 이게 또 잘 챙기면 꽤 쏠쏠해요.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 이자 내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공제 가능하고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인 건강보험료 내신 거, 이것도 스케줄 1에 보고해서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오, 그렇군요. 또 자영업자분들이 은퇴 준비하려고 저축하는 거 있잖아요. SEP IRA나 심플 IRA 같은 연금 납입액, 이것도 조정 항목에 들어갈 수 있고요. 아, 그럼 이런 조정 항목들을 잘 파악해서 신고하는 게 AGI를 낮추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는 첫걸음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런 항목들은 그냥 내가 냈다고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증빙 서류랑 금액이 딱 맞아야 하는 거죠. 당연하죠. 서류 꼼꼼히 챙겨야 하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어떤 공제 항목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거나 아예 공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통적인 IRA 공제 같은 거요. 아, 맞다. 소득 제한 그런 게 있었죠. 네,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제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서류를 보면서 소득 기준은 맞는지, 공제액 계산은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걸 교차 확인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계산 실수하면 AGI 자체가 달라지고 그럼 또 그 뒤에 다른 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아, 그리고 최근에 그 1999K 보고 기준 변경 이야기도 있었는데 혹시 해당되는 분들은 그것도 잘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AGI, 즉 조정된 총소득 금액을 딱 확정지었어요. 이제 최종 목적지인 과세 소득으로 가야죠.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큰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표준 공제, 스탠다드 디덕션을 받을 거냐, 아니면 항목별 공제,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스, 스케줄 A를 쓸 거냐. 그렇죠. 둘 중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쪽, 즉 더 큰 금액을 AGI에서 빼는 거죠. 보통은 표준 공제가 더 간편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대부분은 그렇죠. 특히 몇 년 전에 세법이 바뀌면서 표준공제 금액 자체가 꽤 커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의료비 지출이 정말 많았다거나 특히 AGI의 7.5%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요? 아, 7.5% 기준?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많이 내고 있다거나 또 기부금을 꾸준히 내셨다거나 하면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건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그렇군요. 항목별 공제를 선택했다면 스케줄 A에 그 내역들을 다 적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의료비, 주나 지방에 낸 세금, SOLT, 주택담보대출이자, 기부금, 그리고 혹시 연방재난지급 관련 재산 손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 각 항목마다 증빙 서류는 기본이고 공제 요건이나 한도 규정을 잘 따라야 해요. 아, 그 솔트, 주 및 지방세 공제?
그거 상한선택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연간 최대 10,000불까지만 공제가 되죠. 이게 생기면서 예전에는 항목별 공제를 하던 분들도 이제는 표준 공제가 더 유리해진 경우가 꽤 많아졌어요. 만불이라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주세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타격이 꽤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분들이 있죠. 항목별 공제는 진짜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업소득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QBI 공제라는 것도 있다고요? 아, 네. Qualified Business Income, 적격 사업소득 공제요. 섹션 19A 공제라고도 하고요. 이것도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중요한 항목이죠. 이건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개인 사업자나 에스콥, 파트너십 같은 패스트루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최대 20%까지 공제해주는 거예요. 세금 부담을 꽤 줄여줄 수 있죠. 와, 20%면 엄청 큰데요? 네, 혜택이 크죠. 근데 이게 또 계산이 좀 까다로워요. 모든 사업소득에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총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제액이 제한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사업이냐,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컨설턴트 같은 특정 서비스 업종, SSTB라고 하죠. 에 따라서도 제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소득 수준, 사업 종류 따져볼 게 많군요. 여기서 실수하기도 쉽겠어요. 네, 맞아요. QBI 공제 계산은 정말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류가 꽤 자주 발견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와, 진짜 확인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폼 140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원천 자료들 있잖아요. W2, 1099, 또 파트너십 투자하셨으면 K1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이런 자료들이랑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리고 부양가족 정보, 특히 사회부장 번호 SSN 같은 거 틀리지 않았는지, 또 방금 얘기한 그런 복잡한 공제 규정들, 한도 같은 게 제대로 적용됐는지 이걸 다 맞춰보는, 뭐랄까, 증거 맞추기 작업 같은 거네요? 맞아요. 딱 맞는 비유네요. 일종의 퍼즐 맞추기죠. 그리고 전체적인 일관성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K1에서 파트너십 손실이 보고됐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개인소득세 신고서 폼 1040에 다 반영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손실이면 다 빼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세무 기준이라고 해서 본인이 실제로 그 파트너십에 투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손실 공제가 가능해요. 또 다른 제한 규정들도 있고요.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을 놓치면 의도치 않게 세금을 적게 신고하게 될 수 있죠. 헉,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세무조사 같은 걸 받게 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과소납부로 판단되면 벌금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정확성이 중요한 겁니다. 아, 정말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폼 1040 검토는 결국 총소득 확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조정 항목들을 거쳐 AGI를 계산하고 네, AGI 계산. 그리고 표준 공제나 항목별 공제, 또 QBI 공제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최종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그런 여정인데 모든 단계마다 원천 자료와의 비교 검질, 이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각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네, 오늘 설명을 들으니 저도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단순히 세금 신고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 이 소득 계산 구조 있잖아요. 총소득에서 시작해서 AGI를 거쳐 과세소득으로 가는 이 흐름. 네, 그 구조요.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상시 재정 계획, 예를 들어 투자를 결정하거나 은퇴 자금을 준비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사결정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세금 신고 기간에만 반짝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 소득 구조를 좀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AGI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이나 공제가 많으니까요.